서울 강남구의 한 작은 작업실, 오후 3시. 65세의 일본인 남성이 28세 한국 청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다.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평생을 일본도 제작에 바친 5대째 도검 명장 이시카와 마사토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앞에 서 있는 김태주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다. 작업대 위에는 두 개의 일본도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200년 전통 기법으로 만든 마사토의 작품, 다른 하나는 3D 프린팅과 전통 기법을 융합한 태준의 작품이었다. 국제 도검 박람회에서 태준의 작품이 1위를 차지한 지 일주일 후의 일이었다. 마사토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이 자리에 와 있었다. 그가 평생 쌓아온 신념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시카와 마사토입니다. 올해 65세이고 일본 교토에서 5대째 이어온 도검 제작 명장입니다. 제 증조할아버지부터 시작된 우리 가문의 대장간은 2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며 일본 전역에서 인정받는 전통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자랑스러운 전통이 어떻게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렸는지, 그리고 한 명의 한국 청년이 어떻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대장간의 쇠 두드리는 소리는 자장가였습니다. 아버지 이시카와 히데오는 4대째 도검 명장으로 저에게 철저한 도제식 교육을 시켰습니다. 마사토야,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기법은 절대 완벽하다.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버지의 철칙이었습니다. 15세부터 본격적으로 도검 제작을 배우기 시작한 저는 20년 동안 오직 전통 기법만을 익혔습니다. 숯불의 온도를 몸으로 느끼는 법, 강철의 탄소 함량을 소리로 구분하는 법, 그리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비밀스러운 담금질 기법까지. 모든 것이 정해진 규칙이었고 그 규칙을 벗어나는 것은 곧 조상에 대한 모독이라고 여겨졌습니다. 35세에 아버지로부터 대장간을 물려받았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자신만만한 장인이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주문이 밀려들었고 제가 만든 도검은 하나당 최소 500만 원에서 시작해서 명품은 5천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전통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제자들이 하나둘 대장간을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즘 젊은이들이 끈기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씩 걸리는 도제 과정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라고 여겼죠. 선생님, 시대가 변했어요. 컴퓨터로 금속의 성질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3D 모델링으로 설계를 최적화할 수도 있어요. 가장 유망했던 제자 다나카가 떠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화가 났습니다. 다나카야, 너는 조상들의 지혜를 모독하고 있다. 200년 동안 검증된 우리 기법이 컴퓨터보다 못하다는 말이냐? 다나카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젊은 제자들은 하나같이 혁신과 변화를 말했고 저는 그때마다 전통과 완벽함으로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 켄지와의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켄지는 졸업 후 대장간에 들어와 6대째 계승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의 생각은 저와 달랐습니다. 아버지, 전통은 소중하지만 발전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조상들도 그 시대에는 혁신적인 기법을 사용했을 거예요. 켄지야,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른다. 우리 조상들이 완성한 기법은 이미 완벽하다. 더 이상 바꿀 게 없어. 이런 대화가 반복될 때마다 집안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아내 유키코는 중간에서 힘들어했고 켄지는 점점 대장간에 나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러던 중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문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골 고객들 중 일부가 납기가 너무 오래 걸린다며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전통 기법으로는 한 자루를 만드는데 최소 6개월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이 참을성이 없어졌어. 저는 이렇게 자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정말 저희가 시대에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도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에게는 200년 전통이 있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작년에는 직원 3명을 해고해야 했고 전기료조차 밀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곧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 도쿄에서 열린 국제도검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매년 참가하는 행사였지만 올해는 특별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경영 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새로운 고객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박람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유독 한쪽 부스에 몰려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그쪽으로 가보니 놀랍게도 그곳은 한국 출품자의 부스였습니다. 부스 앞에는 전통과 혁신의 융합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28세라고 적힌 나이를 보고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28세가 도검에 대해 무엇을 알겠습니까? 저는 그 나이에 겨우 기본기를 익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시된 작품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전통적인 일본도의 모양새를 하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날의 곡선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무늬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정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무늬를 만들 수 있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D 모델링으로 최적의 탄소 분포를 계산한 다음 전통 접쇠 기법과 결합했습니다. 돌아보니 키 180cm 정도의 젊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그가 바로 김태준이었습니다. 3D 모델링이요? 저는 비웃는 투로 물었습니다. 컴퓨터로 도검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컴퓨터 없이도 완벽한 도검을 만들었습니다. 김태준은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조상들의 지혜는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그 지혜를 현대 기술과 결합하면 더 완벽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인이 일본 도검에 대해 가르치려 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젊은이, 당신은 도검 제작을 얼마나 오래 해봤습니까? 5년 정도 됩니다. 5년. 저는 크게 웃었습니다. 저는 50년입니다. 5대째 이어온 전통입니다. 5년 만에 도검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세요? 김태준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발전시키려 노력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 젊은 한국인이 감히 저를 가르치려 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신 작품이 제 작품보다 좋다는 말입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죠. 심사위원들과 관람객들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날 저녁 시상식에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금상은 김태준이 차지했습니다. 저는 동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50년 경력의 5대째 명장이 5년 경력의 한국 청년에게 완패한 것입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심사위원 중 한 명인 독일의 금속공학 교수가 김태준의 작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과학기술을 완벽하게 융합한 걸작입니다.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탄소 분포를 계산했고 그 결과 기존 도검보다 30% 향상된 강도와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전통 기법의 미학적 완성도까지 갖췄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 분명 심사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한국인이 일본 도검을 일본인보다 잘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대장간에 도착하자마자 켄지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결과가 어땠어요?
좋지 않았다. 혹시 1등은 누가 했어요? 한국인이었다. 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인이요? 어떤 기법을 썼는데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켄지야,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심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한국인이 우리보다 도검을 잘 만들 리 없잖아. 하지만 아버지, 이 얘기는 그만하자.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김태준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그에 대한 기사들을 읽으면서 더욱 화가 났습니다.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도검 제작의 매력을 느껴 회사를 그만두고 독학으로 배웠다고 했습니다. 독학? 말도 안 돼. 도검 제작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 어디선가 속임수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박람회 이후 주문이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고객들도 요즘 해외에서 더 좋은 제품이 나온다던데요?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한 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10년 넘게 거래해온 단골 고객 야마구치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시카와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이번 주문은 취소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한국의 김태준이라는 분한테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가격도 더 저렴하고 품질도 더 좋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 단골 고객이 한국인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야마구치 씨, 저와 10년 넘게 거래하지 않으셨습니까? 갑자기 왜? 선생님 기술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어요. 같은 품질이라면 더 빠르고 저렴한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정성껏 만든 작품들이 한순간에 무가치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켄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김태준 씨의 기법을 연구해보는 게 어떨까요? 켄지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200년 전통을 가진 명문가다. 한국인한테 배우자고. 그게 말이 되냐?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다. 전통을 포기하면 우리는 누구냐? 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 유키코가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고집부리지 마요. 켄지 말도 일리가 있어요. 당신까지 그런 소리를 하다니. 나는 절대 굽히지 않을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제가 틀린 걸까요? 하지만 그 생각을 인정하면 제 존재 이유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남은 직원 2명마저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때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텅 빈 대장간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켄지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한계예요. 이대로 가면 대장간 문을 닫아야 해요. 문을 닫느니 차라리 죽겠다. 그럼 변화하세요. 자존심 때문에 200년 전통을 망치실 건가요? 그때서야 켄지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전통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전통을 파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한국인에게 배운다는 것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환점은 2달 후에 왔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정부 주문마저 취소되었습니다. 이유는 납기 지연과 예산 초과 때문이었습니다. 그 주문을 김태준이 가져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대장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200년 된 모루, 조상들이 사용했던 도구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제가 이 모든 것을 망친 걸까요? 켄지가 조용히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켄지야. 미안하다. 무엇을 미안해하세요? 내가 너무 고집만 부렸나 보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배우면 돼요. 하지만 한국인에게 기술에는 국경이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전통을 살리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김태준에게 배울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망할 것인가. 치열한 내적 갈등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위는 포기하자. 다음 날 저는 김태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김태준 씨께. 저는 일본의 도검장인 이시카와 마사토입니다. 부끄럽지만 당신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틀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이시카와 선생님, 영광입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하지만 저도 선생님께 배울 점이 많습니다. 서로 배우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겸손한 답장을 보고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박람회에서 얼마나 오만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다른 나라로 가서 28세 청년에게 배우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굴욕적인 일이 또 있을까 싶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태준의 작업실은 강남구의 한 빌딩 지하에 있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통적인 풀무와 모루 옆에 3D 프린터와 컴퓨터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김태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봤던 대접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저를 명장님이라고 불렀지만 여기서는 그냥 배우러 온 학생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일하는 곳입니까? 네, 좁지만 필요한 건 다 있어요. 김태준이 작업 과정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도검의 형태를 설계합니다. 용도에 따라 최적의 곡률과 두께를 계산하죠.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수식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계산이 필요한가요? 우리는 경험으로. 경험도 중요해요. 하지만 계산을 통해 그 경험을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음 과정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3D 프린터로 도검 모형을 만들어 테스트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만들기 전에 미리 확인해보는 거예요. 시간과 재료를 절약할 수 있죠. 그러면 실패가 없다는 말입니까? 실패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죠.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실패는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실패를 미리 방지한다는 발상이 낯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컴퓨터를 배우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우스 조작부터 시작해서 3D 모델링 프로그램까지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선생님, 천천히 하세요. 저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김태준은 끝까지 인내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똑같은 실수를 10번씩 해도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전통 기법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일본의 접쇠 기법은 정말 놀라워요. 이걸 현대식으로 분석해보니 탄소의 확산 원리를 완벽하게 활용한 거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조상들이 과학적 지식 없이도 경험만으로 이런 완벽한 기법을 만들어낸 게 경이로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김태준은 전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전통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2주차부터는 실제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로 설계한 도검을 전통 기법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계산된 설계대로 만들면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조상들의 지혜에 현대 과학을 더한 거죠. 한 달간의 교육이 끝날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도검을 설계하고 3D 프린터로 모형을 만들며 과학적 계산에 따라 제작하는 제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마지막 날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놀라운 작품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전통의 깊이와 현대 기술의 정확성을 모두 갖추셨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다는 것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습니다. 김태준 씨, 고맙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이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선생님의 50년 경험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특히 쇠를 읽는 법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진정한 교류였다는 것을. 제가 가진 전통적 감각과 그가 가진 현대적 기술이 만나 시너지를 낸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저를 보고 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래, 뭐가? 눈빛이 다르세요. 마치 새로운 열정이 생긴 것 같아요.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년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현대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전통의 파괴가 아니라 진화였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대장간을 개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켄지와 함께 한쪽 벽면에 컴퓨터와 3D 프린터를 설치했습니다. 200년 된 모루 옆에 놓인 첨단 장비들이 어색하면서도 조화로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신기해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어울릴 줄 몰랐어요. 켄지는 신이 났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작품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고객은 야마구치 씨였습니다. 그가 김태준에게 맡겼던 주문을 다시 저에게 의뢰한 것입니다. 이시카와 선생님이 새로운 기법을 배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프로젝트는 의식용 장검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도 실용성을 갖춘 작품이어야 했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김태준에게 배운 프로그램을 사용해 최적의 곡률과 두께를 계산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을 작업이 단숨에 해결되었습니다. 3D 프린터로 모형을 만들어 테스트해봤습니다. 무게 배분, 밸런스, 그립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에게 모형을 보여주니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정교한 설계는 처음 봅니다. 실제 제작 전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니 놀랍네요.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계산에 따라 정확한 온도와 시간으로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 50년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기계는 계산할 수 없는 미묘한 변화들을 경험으로 포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과학과 경험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니. 켄지가 제 작업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저 역시 놀라웠습니다. 전통 기법과 현대 기술이 만났을 때의 시너지 효과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작업 시간은 기존의 3분의 1로 단축되었습니다. 하지만 품질은 오히려 향상되었습니다. 과학적 계산으로 최적화된 설계와 50년 경험이 만나 완벽에 가까운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완성된 장검을 본 야마구치 씨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건 예술품이네요.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의 정밀함이 완벽하게 조화되었어요. 그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떠났던 직원들도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한 변화네요. 저희도 새로운 기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3개월 후였습니다. 김태준이 일본을 방문한 것입니다. 와,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빠르게 적응하실 줄 몰랐어요. 그는 제 작업장을 둘러보며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직감이 제 기술과 만나니까 저도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오네요. 우리는 그날부터 정기적으로 기술 교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고 함께 연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작품이 국제도검 박람회에서 대상을 받은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이랬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융합. 200년 전통의 깊이와 21세기 기술의 정밀함이 만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시상식에서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인생 최고의 영예를 아는 것입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김태준도 함께 상을 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의 협력이 양국 도검 제작 기술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제 대장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통적인 풀무 소리와 함께 3D 프린터의 작동 소리가 조화롭게 울려 퍼집니다. 젊은 제자들이 다시 몰려들었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배우러 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를 항상 고민합니다. 켄지는 이제 제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의 기계공학 지식과 제 전통 기법이 만나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하는 아버지가요. 며칠 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김태준과 공동으로 한일도검기술연구소를 설립하자는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양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시작한 작은 교류가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어요. 김태준과 화상 통화를 하며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지만 그 덕분에 더 깊이 배울 수 있었어요. 선생님의 겸손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무릎을 꿇고 가르쳐 달라고 했던 그때였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자존심을 버리고 배우겠다고 결심한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젊은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전통은 박물관에 보관하는 유물이 아니다.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야 하는 살아있는 지혜다. 그리고 좋은 것은 그것이 어디서 왔든 배워야 한다. 국경도, 나이도, 자존심도 배움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요즘 대장간에서는 한국어 공부를 하는 제자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김태준과의 교류를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제가 그랬듯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중국에서 온 도검장인이었습니다. 그는 한일 협력 사례를 보고 자신들도 참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시아 도검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고 싶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진정한 기술 교류,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한 새로운 창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인 정신이 아닐까요? 오늘도 저는 200년 된 모루 앞에 서서 망치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컴퓨터 화면도 함께 봅니다. 조상들의 지혜와 현대의 과학이 만나는 순간 새로운 기적이 태어납니다. 김태준에게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장인 정신은 고집이 아니라 끊임없는 배움과 도전이라는 것, 그리고 좋은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겸손함이라는 것 말입니다. 65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의지와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버리고 배우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젊은 장인에게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이면서도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진정한 장인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선 우정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협력이 계속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과 혁신, 동양과 서양,
나이와 젊음을 아우르는 진정한 융합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꿈꾸는 새로운 장인 정신의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여 각색된 것입니다. 현재 이시카와 마사토 명장과 김태준 씨는 한일도검기술연구소 설립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협력은 아시아 전통기술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전통과 혁신, 그리고 진정한 배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리랑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